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S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S란 스태그플레이션의 약자로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우려를 말하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우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민 정책이라든지 관세 정책,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파월 의장은 이 우려를 좀 달래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물가 상승도 그다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소비 둔화도 심하지 않다라면서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했고 다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는 지금 급하지 않고 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속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대체로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브로드컴이었는데 브로드컴 지난주 목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장중 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한 반면 브로드컴은 또 좋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정말 투자자들이 어떤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인데 하락 출발했던 국내 지수는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유지에 성공하면서 현재 지금 0.5%가량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약간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엇갈리네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1.12%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8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현재 3% 넘게 상승 중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LG엔솔을 필두로 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LNF,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 2차 전지주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드러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는데 오늘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잠시 쉬어가는 정도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상승폭이 5% 넘게 확대가 됐고요. 에코프로는 1.5% 상승, 정말 로봇 관련주는 그동안의 추세가 살짝은 꺾인 걸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로봇주들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특히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종목이 바로 HLB가 될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FDA의 간암 치료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리보세라닙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딱 결판이 나는 날이 바로 열흘 뒤입니다. 20일에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루머가 돌고 있고 오늘 장 초반에 21%까지 급락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룹주들은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좀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를 하면서 HLB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1.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큰 시장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정유주나 사료주, 유리기판, 방산 관련주들이 있겠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테마주들에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혹은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기술주들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몇 마디 던질까 봐 그 불안에 떠가지고 잠도 안 오고. 조마조마하셨군요. 뭐 어디 막 놀러 가도 애기하고 가족들끼리 놀러 가도 머릿속에 트럼프 생각만 나고. 네.
짬뽕 먹었는데도 트럼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 참 이거 정말 왜 이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좀 투심이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저번 주에 좀 걱정하던 부분이 있죠. 뭐냐면 윤 대통령의 구속 이게 취소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락이 나오느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관세 발언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가지 정치적 리스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은 제가 어제 주말 브리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죠. 어느 정도 정점 부분에서 정치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정치 리스크가 어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살리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나옴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자다가 콜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 콜라 먹으러 가다가 트위터를 또 쓰면은 시장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지금 생각해야 하고 지금 당장 오늘 기술주들이 상승해도 오늘 테마주들이 상승한다고 해도 이게 단기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는지는 못해도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인물은 뭐니 해도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는 뭐 그다지 크게 변덕스러운 발언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13일 또는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니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크게 우려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에도 성공한 우리 시장이고요. 앞으로도 부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점점 더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정점은 지나갔다라는 부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정치 그렇죠. 테마주 뭐 인물별로 있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번 주 지금 현재 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가지고 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이나 역대 대통령들이 탄핵 과정을 보면은 네. 못해도 마지막 변론 심사일 지나고 나서 2주에서 3주 있다가 바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3일에서 14일날 윤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대해서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게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은 탄핵이 그대로 가결이 되면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 나라가 지금 관세 부분으로 좀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다, 안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아끼고 보수적으로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윤 대통령이 가결이 된다. 탄핵에 대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반사이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의원 관련주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의원의 정치 테마주인 뭐 이스타코, 동신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윤 대통령의 관련주인 애니능률. 애니능률, 그다음에 덕선, 그다음에 덕선 우선주들이 오늘까지 장 초반에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날 윤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이 될 시에는 PM 풍년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윤 대통령 올라갈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PM 풍년은 애니능률은 어느 정도 하한가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이고는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네. 어디에다가 베팅을 하는 건데 이거 뭐 스포츠 토토도 아니고요. 네. 스포츠 토토도 아니고요. 뭐 나는 뭐 윤 대통령 탄핵에 건다고 하면서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갈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윤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이 안 될 수가 있다 하에 따가지고 윤 대통령이 관련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손가락 잠그고 계십시오. 가만히 잠그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윤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 의원이든 이 재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바에는 좀 안전한 거는 약간 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이재명 의원이 재판이 잘못 나와도 김문수 관련주인 평화호lding스가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정치 테마주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는 재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재판이 세력주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 전 혹은 직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주인 애니능률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대권 주자들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PN풍년이나 평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시소 타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손이 빠르다 나는 단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손가락을 잠그시는 게 좋겠다. 그냥 이런 종목이 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만 그 이유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사실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의원을 볼 게 아닙니다. 솔직히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정책은 계속 마이웨이입니다. 네. 마이웨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부분도 계속 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이 부분 전체 화면을 좀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만성 피곤이에요. 그렇죠? 만성 피로. 네,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만성 피로 증후군 느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이 관세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거 계속 번복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장이 눈치챈 거예요. 아, 트럼프 대통령 이거 겁만 주려고 하는 거구나. 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에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또 타협으로 대응해야 언젠가는 풀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미국의 세계 질서 경제국도 아니고요. 약간 좀 미국이 많이 조급해 보입니다. 엄청나게 조급해 보여요. 사실 주가를 따지자면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입에 따가지고 상승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약간 좀 저번 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 행정명령을 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국가의 자산으로 비축을 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가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명령으로 내리고 나서 암호화폐 지금 1억 2천 붕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부터가 트럼프의 역비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국채 부분에 대해서 빚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만큼 많이 조급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또 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 역시 보복 안 받겠습니까? 전 세계한테.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도 이 경제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지 못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자국 내 기업들도 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 기업들도 미국한테 관세를 내놓고 들어와야 돼요. 왜?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님 이런 거하고 이렇게 비유한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술 들어가면 회복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환자가 오면 아픈데 계속 니스 있잖아요. 니스로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아픈데 계속 꼬이고 메스? 메슬로. 네. 니스가 아니고 메스군요. 네. 메슬로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메스로 계속 아픈 사람 몸을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주식도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네. 똑같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다가 빠지고 수급이 들어오다가 빠지고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피로 증후군. 트럼프 대통령 많이 조급할 겁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내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내릴 생각이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관세를 계속해서 높이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를
짓누르는 것도 바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였고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정용관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때 이 CPI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던 물가 지표, 소비자 그쵸. 물가 지수라고 하죠. 그쵸. 12일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CPI가 발표되는 날짜가 여러분들. 근데 그동안 우리가 CPI가 예상치보다 둔화로 나와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지만은 중간에 시장이 좀 바뀐 게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심리 현상이. 네. 근데 트럼프의 관세가 시작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CPI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둔화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왜? 그래야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네.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사고 있고 또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가 많이 만약에 CPI가 지수 전만치보다 상회가 나와야 왜 좋으냐면은 네네네. 이 박사님, 누구시죠? 이 대머리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세요. 네. 트럼프 관세 정책 둔화 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 즉 따라서 당분간 CPI 지수는 상회로 나와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어야 시장이 반등하고 했었지만 네.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없어도 신규 자금들 많습니다. 자금들이 많아요. 네.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는 금리 인하를 봐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바라게 되면 CPI가 둔화가 나오면은 트럼프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시성이 트럼프가 관세를 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지금은 시장이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와야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관세를 펼치지 못할 것이다. 그 부분으로 주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오히려 예상치보다 상회로 나와야지 경기가 좋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고 이게 바로 시장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2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 부디 예상치보다 더 좀 높게 잘 나와서 경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은요. 저 레드 전문가 PPT 잘못 써놓은 거 아니야? 둔화 상황에 바꾼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둔화로 나오면 시장 투심이 악화됩니다. 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부분에 시장이 지금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회로 나오면 시장은 투심이 개선됩니다. 왜? 트럼프 말대로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 못할 거니까요. 트럼프가 더 압박이 되고 조급할 겁니다. 왜? 트럼프가 관세를 내면서 투자를 받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보다 자꾸 상회가 나와요, 데이터가. 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자체가 조금 요만큼 과하게 관세 부분은 부풀었다고 하면 요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반대적으로 트럼프 말대로 관세 트럼프가 계획했던 대로 100% 안 되면은 30%만 성공해도 트럼프는 성공한 거예요. 대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또 바이든 탓을 돌리겠죠. 무조건 바이든 탓 돌릴 겁니다, 아마. 자,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원하는 건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상승이 안 돼야 할 텐데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을 때 관세 정책을 내가 이대로 계속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관세 정책을 완화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PI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존의 추측과는 반대로 시장이 반응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 부과를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 둔화.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걸 원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를 부과 유도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상승할 거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머리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요. 사실 저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는 못하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관세 부과를 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CPI가 예상치보다 자꾸 상회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책이 너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압박을 유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마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증시가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솔직히 호재가 있어서 상승한 거 아니에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승하니까 또 증권사 리포터들이 이제 엔비디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음모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트럼프의 의중에 반하여서 관세 부과 정책은 네. 효과 없다는 흐름을 유도해야 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관세를 부과를 해도 당신의 미국 국가가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까발려지고 있다. 시장이 이미 눈치채고 있다. 네. 예전에는 당신의 관세 부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겁을 먹었지만 네. 지금은 당신이 그만큼 조급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금리 인하가 없으면 당신의 관세 정책은 실패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고 미국과 다르게 유럽하고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네. CPI 지수가 상회가 나와야 하고요.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나와야 시장의 반등이 나와줄 것입니다. 전문가님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요. 물가가 별로 안 오르고 있다라고 만약에 나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정책 밀어붙여도 되겠네라고 네.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마음은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시장은 더 악화가 되는 네, 거예요. 시장은 더 악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CPI가 이번에 하회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말대로 이 관세를 더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왜? 금리 조금만 파월 의장을 더 압박하면은 데이터가 못해도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더 파월 의장을 압박시켜가지고 네. 금리 인하를 유도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 이름은 너무 헷갈려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오. 좀 더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네. 하회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 잘했어요. 네네네. 하회가 나오면은 잘 안 보이네요. 사실 이 하회가 나오기 전에 네. 우리는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CPI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나오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네, 목요일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내일 같습니다. 10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틀 동안만 매매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이 부분에 하회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종목 수를 많이 안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지금 뭐 또 재건주가 올라갈 것 같다. 뭐 방산주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3월 30일 전까지만 어느 정도 방산주하고 조선주만 좀 움직여주고 그 후에는 공매도로 좀 척살이 될 거니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공매도 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CPI가 지수가 상회가 나오고 트럼프 당신의 정책이 틀릴 것이다. 관세 부분이 당신의 정책이 이미 시장한테는 까발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은 개선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쯤에 발표될 CPI 지수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오면은 시장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만약에 하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이제 좀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트럼프는 또 다른 패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뭐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흐름을 잡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CPI 지수의 시장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트럼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대만에게 굉장히 많이 빼앗겼고 한국한테도 조금 빼앗겼다. 한국은 또 약간이하고. 약간 빼앗겼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삼성이 반등하고 있죠. 중요한 건 트럼프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네. 대만이 TSMC 우리나라에 투자는 했지만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대만이 다 훔쳐갔다. 한국은 좀 약간 훔쳐갔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귀여운 멘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만큼 또 트럼프 대통령 되게 조급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게 결국에는 너네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어라. 그렇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닐까요?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네. 저 이상하게 말을 좀 돌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말 못했어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는 솔직히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은 나중에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결혼하시면 혼인 신고도 하셔야죠. 네네네. 그렇죠. 혼인 신고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 법인으로 네네. 법안이 통과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법적으로 거죠. 인정받는 거죠. 네. 저 역시 결혼을 해가지고 네. 혼인 신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기자분들이 약간 좀 공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정명령이라는 건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보조금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 10센트? 뭐 10달러도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 줄 수밖에 없을걸요. 오. 안 주면 본인 감옥 갑니다. 그렇죠? 왜냐? 네. 미국의 법안, 이 연방 법원의 위가 대통령일 수는 없습니다. 연방 법원 밑에가 대통령이 있는 거고 대통령 위에가 연방 FMC가 있고 연방 법원이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이름 되게 햄버거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던데 여트닉 산무장관. 네네. 이 여트닉 산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나는 본 게 없기 때문에 지급할지는 안 할지는 그거는 추후에 지켜봐야 합니다. 네네. 그럼 말장난하는 거죠. 어차피 법안이 통과됐으면 줘야죠. 왜 못 줍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이미 다 눈치챘어요. 이미 눈치챘습니다. 눈치를 챘다고요? 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시장 이미 눈치챘어요. 예전만큼 보조금을 안 준다고 했었으면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삼성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요. 네. 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좀 이탈 중이지만은 1% 정도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정도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조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하이닉스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좀 빠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좀 장중 말아 올라가면서 약간 좀 양봉이 좀 이렇게 서로 겹사고 있는 상황인데. 2% 하락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혜택을 받아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엔비디아의 저주가 걸린 거죠. 어허. 왜? 엔비디아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반도체 분쟁을 싸울 건데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제재할 게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부분으로 하이닉스는 당분간 차익이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중요한 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사 이익은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제공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에. 엔비디아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로드컴이나 인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은 앞으로 향후 더 올라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1,430원대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질 환율입니다. 어차피 떨어질 환율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라 조금씩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그럼 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현상이 될 거고 삼성은 못해도 65,000원에서 8만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전문가 또 말 예매하게 얘기한다. 난 말을 예매하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65,000원까지 가면은 거기서 우리는 그냥 수익 청산하면 되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8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물론 8만 원까지 가는 거 몇 달내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시장에 올라갈 근거가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1차 목표가는 65,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보면 8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두 나라가 뺏어갔어요. 네. 대만이 대부분 뺏어갔고요. 한국도 약간 뺏어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이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좀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했으면 하는 그런 협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대표적인 대만의 반도체 기업 지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트럼프는 제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에 납품을 했던 AI 반도체들 하나둘씩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제재가 더 강화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SK 하이닉스는 약간 엔비디아 따라서 주가가 더 계속해서 눌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비디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트럼프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다. 뭘 눈치를 채고 있느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눈치를 채고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연인들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거 너네 커플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 이렇게 하면 헤어집니까? 헤어질 수가 없다. 헤어질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 너네 부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행정명령은 너네 헤어져. 하면 부부들이 법안으로 통과된 부부는 동반된 그 혼인 신고가 무효가 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 이 부분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뭐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해도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문가님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장면도 한번 좀 전체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보조금 협박이 이제 안 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네. 그만 협박하십시오. 네. 법안 통과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공화당, 민주당 대거 투표 지역에서 투자 유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26년도에. 26년도에. 네, 그러면 공화당하고 민주당 대거 지역의 공장 지은 공장들이 보조금 안 준다고 하면은 떠날 수가 있어요. 투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노동력은 증가가 안 되겠죠. 노동력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표가 깎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 지역에 따라서 투자 유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중간 선거에 우리가 보면은 26년이 되게 오해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표는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나중에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안 주겠다. 폐지를 하겠다. 보조금은. 그래도 이 공화당, 민주당하고 이해관계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 우리나라 보세요. 막 정치인분들 막 싸우잖아요. 법안 통과하기 전까지 막. 한 분이 또 의견을 제시하면 또 1년 걸리고 2년, 3년 걸리잖아요. 네. 그 반도체도 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도 주 50이 그것도 몇 년 동안 바로 그걸 통과된 거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일자리 소멸, 지역 투자 처리 시 대거표 이탈 가능성이 노동력 악화되고 이해관계가 해소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누워 있으세요. 그냥 순간순간 트럼프의 말 한마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삼성전자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발 뻗고 누워서 쉬셔도 괜찮다. 양말까지 벗고 쉬세요. 자, 지금 보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 미국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알고 보니 그 반도체법에 의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는데 이 반도체 법안이 처음에 설계가 되고 마련이 된 거는 트럼프에 의해서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게 바이든 전 대통령 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 반도체법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는데 다만 바이든 정부의 업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수정을 하고는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기업이라든지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어떤 투자 이런 협상 이런 것을 좀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성이 되면 반도체법은 얼마든지 유지가 될 수 있고 보조금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업들도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이 부분도 트럼프가 좀 위협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보조금 우리 지금 법안 통과보다 행정명령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이 통과된 신혼 부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너네 부부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
뭐 헤어지겠습니까? 못 헤어지죠.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됐기 때문에.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법안 통과보다 행정명령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분들 확실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반테리한다. 죄송합니다. 배터리 관세도 없습니다. 왜? 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도 다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더 많습니까? 미국에 더 많습니까? 어디에 더 많아요? 미국에 더 많죠. 한국보다 미국에 더 많아요? 네, 미국이 더 많죠. 그래요? 왜냐면 미국에 투자한 게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잠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에요. 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기업 보조금만 푸신다고 했습니까? 소비자 보조금만 폐지한다고 했지 기업 보조금은 폐지한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쿠팡 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쿠팡? 어, 싸니까. 싸니까 들어가죠. 네. 그리고 혜택이 없어질 때까지 응. 빨리 사고 싶잖아요. 응. 그리고 최근에 뭐 홈플러스 문제도 있지만 홈플러스 왜 요즘 갑니까? 왜 홈플러스 왜 가냐고요? 하인가 50%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네.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는 흐름 시대를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라는 거는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더 증가될 거예요. 왜?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없어질 때까지 빨리 전기차 빨리 사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중국에서 미국에서 팔고 있습니까? 절대 안 팔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NLF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저번 그러네요. 주부터. 사실 네. 2주 전에 그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번복한 날 있잖아요, 캐나다. 네. 부필요한 하락이에요. 그때 급락 11% 넘게 나왔습니다. 네. 부필요한 하락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꿔버렸어요, 관세를.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관세 부분 피호감에 따라서 또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에코프 사실 이번에 인터배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에코그룹이 보여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종목이 뭐 맨날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뭐 인터배터리에서 뭐 사업 협력 50개의 회사들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기자들 앞에서 아직 저희 거래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도 없죠. 사실 에코그룹이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거래처가 협력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중요한 거죠. 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NNF가 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솔직히 기업들 간의 기술력은 최고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저는 이걸 공매도를 올릴 생각입니다. 공매도요? 네, 공매도를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저만큼 속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네. 겁이 나가지고 얘기 못해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공매도로 인해서 쇼커버닝과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통신만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딘가 여기죠? 아닙니다. 여긴가요? 네, 거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들 아나운서님이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네. 거 같습니까? 안 좋은 거 같습니까? 뭐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종목 떨어지는 것 아니야라고 일단은 그렇죠.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네. 수가 있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저번 주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에코프로비엠 호가창하고 NNF 호가창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죠. 네, 보여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호가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여러분들, 특이해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방송이 생방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창 부분에서 좀 틀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하고 NNF 호가창을 다시 한번 저번 주 금요일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십시오. 전문가님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관측이 됐다고. 자, 뭐 관측이 될 수도 있지만 운 좋게 관측이 맞은 거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네. 매수가보다 매도가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매수가가 많으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매수가가 많으면은 그 밑에다가 베팅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허. 근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벤처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매도가가 더 높은 상황인가요?
매도 잔량이. 네, 매도세 물량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매도세 물량이. 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매도세가 네. 23,000 주고요. 네. 그다음에 NNF 쪽은 매도세가 13,000 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의 매수세가 2,000 물량이 있고 그리고 NNF 쪽 반대편에는 6,000 물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매도세가 많다는 건 그 위에다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위에다 베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호가창보다. 그렇죠? 올라가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하고 NNF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네. 몇백 개, 몇천 개가 계속 호가창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주, 두 주, 200주, 300주, 1000주, 2000주, 100주, 300주, 400주, 200주. 그러다가 또 100주, 200주, 300주, 400주, 파란색깔이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즉 이제 3월 30일날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매도도 좀 늘려주고 상승할까 봐 더 늘려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공매도가 말 그대로 공매도가 들어오면 공매도 애들은 떨어져야 수익이죠. 근데 공매도 애들이 만약에 떨어질 걸 예측했는데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공매도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공매도를 베팅하는 애들이 처음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투심이 악화될 것이다. 아닙니다. 작년 생각해 보세요. 작년 막 금투세일 때 그때 오히려 공매도 있는 게 더 나았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작년 금투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공매도도 없어가지고 외국인들 수급도 없어요. 아무리 공매도가 나쁜 거하고 하더라도 네.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금투세도 매번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에 생각해 보면 금투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매도 들어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공매도 재개 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저는 이 타격이 여기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방산 조선주. 오, 조선 배가 있으니까 조선. 그러네요. 비행기가 있으니까 반산이겠죠. 네. 그동안 높게 상승한 부분으로 유입이 되고 그 안에서 분산되는 수급이 저는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산 계약했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솔직히 젤렌스키 수혜주예요. 왜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싸웠잖아요. 네네. 기자회견에서. 그거 나서 유럽연합이 뭉치게 된 거잖아요. 네. 돌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수주 계약이한 건 K2 전차나 이런 거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슈로 주가를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부분은 저는 반산주 조선주들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수급주들이 기술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PD님 네. 죄송하지만 그 에코프로비엠 23년도 12월 월봉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12월. 네, 23년도요. 23년도 이 주가는 건 올해 주가는 건 역사는 매번 반복되는 것처럼 주가도 반복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12월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23년도 12월 13일 정도에 그때 공매도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상한가 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상한가 갔어요. 네. NNF도 20몇 프로까지 상승했어요. 그리고 TCC도 20몇 프로까지 상승했습니다.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때 23년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세트가 뭐였죠? 2차 전지. 2차 전지였어요. 네. 그러면은 공매도가 제일 많이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매도가 많이 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매도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수혜주로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주가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때 주식하신 분들 기억하고 그때 우리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 분위기 공매도 재개 시 현재 제인 바닥이 2차 전지 라인으로 단기 상승 및 수급 이동이 예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수혜주가 저는 오히려 바이오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바이오도 그동안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바이오보다 더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공매도가 시작할 때 왜 2차 전지가 수혜가 되냐? 네. 제 답은 간단합니다. 올라간 게 있어야 뭐 공매도 타격이 있지. 그래요.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이 있죠.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사람들한테 저 매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저거 공매도 합니까? 안중에도 없어요. 자, 제가 만약에 공매도고 여러분들이 공매도면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차트. 어이구. 헉!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외국인이면 네. 공매도 한번 걸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만약에 걸어- 여러분들이 공매도고 네. 다른 세계 외국사들이 공매도 가면은 차라리 저거 공매도 하겠습니다. 와.
저기서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공매도 부분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주씩 도는 것도 공매도 애들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로 도는 거거든요. 오. 미리 준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매도고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2차전지 뭐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공매도 부분 2차전지 올라가면 또 증권사들은 양극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남은 시간 6분인데 네.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 엄청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모든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네. 마의 5분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3월 30일이나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네. 3월 30일에서 4월 첫째 주에는 공매도 부분으로 수혜주 2차 전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제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 제한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수혜주 나왔지만 네. 25년도에 공매도 재개 때는 제일 많이 안 떨어진. 올라간 종목이 네. 2차 전지니까 네. 반대로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2차 전지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이 되지. 네.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쇼커버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다음 점 보도록 할게요. 쭉. 관세 맞았잖아요, 중국이. 중국이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이 양극재 애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극재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네. 전기차가 판매 많이 못해서 양극재 떨어지고 있다. 솔직히 야, 우리 와이프가 요즘 주식 공부하거든요. 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빠, 슈퍼마켓에서 파는 고추장보다 양극재 가격이 더 떠지는 거 아니야? 와,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와우. 그 와이프 제 와이프 머릿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좀 충격이긴 실화인가요? 했어요. 네, 좀 충격이긴 그래요. 했어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됐대. 지금 미국은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관세를 유예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때리고 있어요. 중국은 전기차 120%예요, 여러분들. 네. 중국이 더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20% 관세를 맞았다고 해서 이 양극재 관련주, 양극재 이 전기차 자원 가격들이 올라갑니까? 바로 안 올라갑니다. 한 달 정도 있어야 돼요. 천천히. 네, 천천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양극재에 필요한 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관세를 두둑에 맞았어. 그리고 3월 말날 공매도까지 시작이 돼. 그러면은 이 양극재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양극재가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입니다. 오. 그러면 에코프로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F 패밀리 그룹이라고 하죠. 네. F 패밀리 그룹이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 그러면은 공매도 시작되는 부분에서 쇼커버링은 주가가 합쳐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뭐 IRA 뭐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이 부분도 고치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그 우려가 주가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미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된다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공매도에 타깃이 됨으로써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반대로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들은 그 외국인이 공매도에서 나온 이 물량들을 다시 어디 넣을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이제 팔게 되면 이제 또 새롭게 매수할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쵸. 그게 억지로- 바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억지로 2차 또 전지. 기대감을 형성시키고 억지로 또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은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TCCT 이제 끝났어요. 한번 TCCT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좋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TCCT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원통형 부분으로 인해서 네. 배터리 수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원. 이 자식아 왜 올라가 갑자기? 아니, 왜 그래? 수치 일단은, 올라가면. 좋긴 한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또 몸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네.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사람들은 저한테 배터리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는 원통형 아저씨입니다. 원통 예, 원통 아저씨. 원통에서 원통 아저씨예요. TCC 때문에. 이놈의 TCC 때문에 1년 동안 2차 전지만 얘기했어요. 지금 제일 난이도 높은 2차 전지 방송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통신만 통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나머지는 또 내일 오전 12시쯤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공매도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고 한 가지 더 지금 중국이 배터리 전기차에 120%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물 가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재작년에도 이 리튬 가격 올라가면서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이런 효과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저희가 내일 와서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